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 보고는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국민께 생중계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남북교류 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선을 넘는 인문학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선들을 넘어 한반도의 통합을 고민해 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홍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이쪽 저쪽 선을 넘어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도 우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 김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수한 맛, 저번에 퀴즈를 준비하셨는데 그걸 못 하셨대요. 이번 회에 퀴즈 많이 내주세요. 알겠죠? 조박정 교수님. 네. 그리고 저는 이 교수님 보면은 일본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왔어요. 우리 선이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선긋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다. 그렇죠. 저 진짜 그거 당해본 적 있어요. 지우개 넘어가는데 진짜 칼로 그만큼을 쑥 써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절대 넘지만 하던 선도 어느 순간 서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같이 넘어가면서. 그런 게 또 선 아닐까. 교수님들은 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법정 교수님 지금 입이 근질거리셔. 아니요. 나도. 나는 근데 사실 저는 선이 오히려 더 벽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이거 해 하면 꼭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뭐 그게 어느 순간 가면 아무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선을 벽으로 느끼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그런 벽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어떤 그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유럽 여행 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고. 근데 유럽에 딱 가서 이제 나라를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얘가 엄마 여기는 철조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세게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DMZ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머릿속에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 뭔가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구나. 우리가 분단이 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들이 아이들의 상상력 이런 부분에도 뭔가 선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여기 스튜디오 꾸미신 분이 홍콩 영화 광팬이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맞춰서 왔습니다. 바로 못 보고 알았어요. 네. 오늘의 주제인데 홍콩 영화 광팬 분이 여기 두 분이나 계세요. 촬영하러 오는 동안에도 홍콩 OST 들으면서 왔습니다. 영웅본색 OST를 들으면서 약간 80년대 말과 90년대로 제 정서는 이미 이동을 했고 진짜 8, 90년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문화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도 듣기 싫고 땡땡이 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대낮부터 술집 갈 수는 없고 도시락 들고 그 극장가 뒤에 있는 동시상영 극장 가서 영화를 두 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입장료 한 번 내고 두 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영화가 홍콩 영화들이에요.
사실 저기 어항을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저는 준경사님이었어요. 준경사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통조림도 있지만 유통기한으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맞아. 만년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머나. 그 살리풀 네. 슬라이스. 광고.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복선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홍콩이라는 도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랑 통일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결정났잖아.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 준경삼림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홍콩 사람들의 불안이 녹아있는. 굉장히 녹아있고 음악에도 배어있고 색깔에도 배어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둘만 시간이 안 가듯 천천히 흐르고 배경은 굉장히 빠른 시간을 움직여서 그 불안을 극대화하는 영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페이라는 그 홍콩 여성과 묘한 사랑에 이렇게 묘한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매일매일 이 여성이 몰래 자기 공간을 바꿔놓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 여성이 바꾸는 게 옛날 애인에 대한 여러 흔적을 싹싹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 페이에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페이가 중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조위가 홍콩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조용히 천천히 두 문화가 스며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유통기한이 오고 그 위에 뭐가 펼쳐질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목적지는 없어.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야. 라는 결론을 그 끝에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안해하지 마.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면 돼. 대신 중요한 게 뭐야?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 잘 생각하자.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전 두 개의 키워드가 지금 떠올랐어요. 하나가 모호함이에요. 근데 양조위가 영화에서 인형이 바뀌어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인형에게 말을 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비누를 바꿔놔도 포기한 거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러면서 실현에 대한 아픔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아요. 굉장히 모호하게 아주 디테일을 따지지 않으면서 스며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호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로 갈 건가, 자본주의로 갈 건가.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융합이 되면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모호성이 여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호함이라는 게 저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사회가 너무 목표 중심으로 그냥 그 급속 발전해야 되고 급속적인 어떤 빨리빨리라는 걸로 우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은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만의 목표로 세우지 말고 진짜 다양한 과정을 좀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게 획일적인 목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다양성이나 혼종성을 인정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는 거 보면 동서양이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발도상국의 개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통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혼종성과 함께 두루뭉실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호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중국 정부가 홍콩을 서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홍콩이 이 모호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격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통합에 있어서는. 2027년에 저희 남북한은 통일되기로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삼국시대 결국은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에 가장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국어로 홍콩 사람인데 나는 홍콩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활동으로 교실의 분위기를 바꿔온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 로그인에서 조민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주면은 그 통일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통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평화 통일의 숲을 이루는 그날을 꿈꾸면서 통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일 교육을 통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17년 차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조민희라고 합니다. 지금 자라난 아이들한테는 이상가족이란 개념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실 속에서 아이들한테 이상가족이란 것을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아, 만약에 우리 교실 속에서 우리가 친구들이 나누어서 앞문만 이용해야 되고 뒷문만 이용해야 되고 서로 이야기도 못 나누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오늘 한번 체험해볼까? 분단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야기를 못하니까 답답해요.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속상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이상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는 이제 남북한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금강산 이제 강강이 시작되던 시기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통일이 정말 한 발짝 가까워져 왔구나. 내가 교사가 되면은 정말 북한 지역에 가서 교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꿈꾸면서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의 발령을 받아 보니 아직까지 교과서에 그친 수업, 또 뭐 정말 틀에 박힌 수업,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판문점 회담을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통일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통일 교육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되어서 통일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실 안에서 뭐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탈북민 학생이 정말 이제 학교에 전학을 와서 갑자기 이제 같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얘들아, 다르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수업을 하였고, 그냥 전쟁이 위험하지 전쟁은 안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뉴스 영상을 보여준다던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전쟁은 어떤 걸까? 평화는 어떤 걸까? 아이들한테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직접 적어 보더라고요. 뭐 전쟁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무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평화는 어떤 거고 전쟁은 어떤 건지 스스로 깨쳐나가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이들끼리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안내를 드렸고요. 북한 이제 음식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으로 밀키트를 보냈는데요. 뭐 저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북한식 인절미 만들기 아니면 평양냉면 만들기 키트를 보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왔던 제자들과 앞으로 함께 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평화 통일 교육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 한반도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통일이 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